네, 양가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내년 1월 11일까지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응답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좀 알아보죠. 네, 서울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며 오늘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여야 정당과 청년, 그리고 복지 당사자, 지자체 모두가 참여해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전효간 서울혁신기획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청년들의 아픔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논의기구 구성안도 함께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국회 인사와 청년 등 20명이 참여해서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라고요. 네, 이 시의 구성안을 보면 이 논의기구는 가칭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로 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 안은 위원회를 이 중앙정부 4명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각 2명, 그리고 국회 4명, 청년복지계 4명, 이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 공익대표 4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범국민위원회가 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또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자문기구가 되게끔 이렇게 실효성을 당보하자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네. 이 위원회는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과 분석, 그리고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또 청년 고용 지원과 복지 법제화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는 최근 청년 수당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가 오늘 나서서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 뭘까요? 네, 서울시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전 혁신기획관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청년 문제 해결은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매우 긴급한 사회적인 과제라면서 서울시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데 열린 태도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내년 1월 11일까지 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서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대한 응답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시는 중앙정부 부처에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취지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왔을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오늘 제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1항을 근거로 박원순 시장에게 청년보장 예산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제의 요구 지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서울시가 오늘 청년 문제 논의기구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내달 중순에 이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네. 그런데도 복지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이 복지부의 예산 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복지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하는 등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서울시가 정부에 요청한 청년 문제 논의기구 역시 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또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요. 네. 이번 사안만큼은 서로 원만히 좀 협의를 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실외 활동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틀 뒤에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모레 예보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부터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오후 5시와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모레 예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레 예보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부터 미세먼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서울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의 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오전 5시와 오전 11시에 오늘 예보, 그리고 오후 5시와 오후 11시에 내일 예보를 해왔었는데
있었는데요. 이제 모레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보를 확대한 것입니다. 미세먼지 예보는 이 좋음과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 그렇게 4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봄 아니라 겨울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서 참 주의할 내용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래 예보,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모레 예보를 보시려면 이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보 경보의 하위 메뉴인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늘 예보 문자 발송 시간을 오전 6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 나쁨 이상 예보 시 발생되는 대기질 정보 문자 서비스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좀 신청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게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이렇게 미세먼지로 운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오후 5시 반에 기해서 다시 정상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네. 이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미세먼지를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정의를 했다 그래요. 네. 그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건데 미세먼지 예보 잘 활용해서 뭐 마스크 하나만 착용해도 건강 지키기 쉽거든요. 네. 예, 이런 실천들 꼭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추운 겨울 날씨를 녹여줄 훈훈한 소식입니다. 이 서울 을지로 상인들이요. 하나하나 모아온 맥주병 뚜껑을 쌀로 교환해서 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중구에 따르면 한 맥주 회사가 어제 구청에 10kg짜리 백미 200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백미는 을지로 번영회에서 모은 이 맥주병 뚜껑을 이 맥주 회사에서 쌀로 바꾼 것인데요. 을지 번영회는 지난해에도 이 쌀 50포를 기부한 바가 있는데 올해에도 업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병뚜껑 2만 5천 개를 모아서 어휴. 500여만 원 상당의 쌀로 교환을 한 것입니다. 네. 네. 또 얼마 전에는 재활용 쓰레기 모아서 기부하는 구청 네. 공무원들 소식도 전해드린 맞아요. 적이 네.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병뚜껑입니다. 네. 기부 방법이 좀 다양하고 기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을지 번영회 측은 이 상인들이 조금 더 재미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 병뚜껑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을지로동 상인들의 기부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을지로 13길 노가리 호프 상인회에서는 5월에 1일 호프를 열어서 수익금 전액인 2천만 원을 중구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해마다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 많이 나왔었는데요. 연말 연시 이렇게 훈훈한 미담 사례들이 널리 전파돼서 모두에게 보다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